조선 궁중비사. 나약한 백성들을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들.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의 탐악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백성이 많았는데 광해군 12년에 제주 목사 양훈은 부임한 뒤에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일삼아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고혈을 짜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머리카락까지 잘라가니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 목을 메어 자살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원망이 자자해 원성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는 백성을 원수처럼 보았고 백성들은 그를 호랑이처럼 여겼다는데 그의 탐악은 제주도의 관청을 연 이후로 양호보다 심한 사람은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양호는 광해군 때에 이첨등과 결탁해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1618년 해상을 방어하고자 삼남 및 황해도의 전함을 모아 주사도감이 새로 설치되자 중군에 발탁되었습니다. 제주 목사 시절 당시 제주에 귀양가 있던 임목대비의 어머니를 혹독하게 다루었는데 1623년 반정이 일어나 인조가 즉위하자 곧 바로 효수를 당했습니다. 광해군 일기정 초본 153건, 광해 12년 6월 12일, 무오 두 번째 기사, 1620년명 만력 48년, 사관원에서 지방관들의 실정과 학정을 고발하다. 제주 목사 양호는 외람되이 본직에 제수되어 거듭 대간의 탄핵을 받았으나 부임한 뒤에도 조금도 자신을 징계함이 없이 멋대로 욕심을 부리기를 끝없이 해왔습니다. 그 갖가지로 백성을 침해하고 학대하여 말을 하자면 입을 더럽히게 됩니다. 빨리 사판에서 삭거하도록 명하소서. 지금 이후로는 목사와 판관 한 사람은 일찍이 대간이나 시종신을 지낸 명망이 있고 청렴하고 강명한 사람으로서 각별히 골라보내어 먼 지방에 거의 죽어가는 백성의 목숨을 구하소서. 현종 13년인 1672년 4월에 전년도에 받아들이지 못한 전세를 금년의 것과 함께 받아들이라는 명이 내려졌는데 두 해의 세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란 풍년이 든 해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못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방으로 떠나는가 하면 심지어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관아의 아전이 파견되어 온 중앙관원 앞에서 자결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사원 이민적이 이미 받아들인 것 외에는 모두 특별히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임금은 이미 받은 것은 서울로 실어오고 그러지 못한 것은 독촉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현종실록 20권, 현종 13년 4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1672년 청강희 11년, 세금 독촉을 금하다. 대사원 이민적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경술련조에 받아들이지 못한 전세를 받아들이라는 명이 있었다 합니다. 두 해의 세금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것은 비록 풍년이 든 해라 하더라도 마련해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사방으로 떠나는가 하면 심지어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생리가 차관 앞에서 자결하고 있으니 여기에서도 백성의 실정이 절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받아들인 것 이외에 그 나머지는 특별히 면제하라고 명하신다면 남은 백성들을 보전할 수 있고 은혜를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미 받아들인 것은 서울로 실어오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독촉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숙종 말기에는 신역 대신에 바치던 무명이나 대인심포를 바치지 못한 황해도 신천 사람 이순찬이 관아 밖에서 자결한 일이 있었는데 잇따라 흉년이 들고 전염병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의 팔도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장정에게 부과하는 군역인 신역의 피해로 살아남은 백성들이 보존할 희망이 없어져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려운 백성을 구제할 책임을 지고 있는 수령은 마땅히 백성들이 살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함에도 신천 군수 이진수는 어리석은 백성이 자살했다며 전인시켜주기를 청했습니다. 그야말로 직무유기의 극치라 할 수 있는데 조정에서는 이진순의 이러한 행동을 문제 삼아 그 죄를 추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숙종실록 64권, 숙종 45년 12월 1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1719년 청강희 58년, 동부승지 조감빈이 흉민에 관해 논하고 황해 감사 이덕영의 추고를 청하다. 승직과 동궁에 입대하였다. 공사를 품지하고 나서 동부승지 조감빈이 말하기를 묘당에서 황해 감사의 장본으로 인해 신포를 바치지 못한 신천사랑 이순찬이 관문 밖에서 자문한 이를 복주하고 신역과 환상을 아울러 탕감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근래에 해마다 잇따라 흉년이 들었고 게다가 여역 때문에 생민의 곤추함이 팔도가 똑같은데
가장 심한 것은 신역의 침독이 인족에 미치는 것으로서 살아남은 백성들이 더욱 보존할 희망이 없어져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으니 이를 생각하면 진실로 불쌍합니다. 조간빈이 또 말하기를 나라에서 감사와 수령을 둔 것은 책임이 흉민하는 데에 있으니 백성이 공궁하고 고통스러우면 마땅히 목이 타는 것처럼 근심하여 백성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신천 군수 이진수는 어리석은 백성이 자살하였다 하여 체임시켜 주기를 원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관직을 담당한 자가 조금이라도 난처한 일이 있을 경우 선처할 도리는 생각하지 않고 곧 모두 사피한다면 누가 기꺼이 이사를 담당하여 직책의 마음을 다하겠습니까? 청컨대 아울러 추구하소서 하니 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영조가 즉위하던 해에는 어떤 관리가 빚을 받아내기 위해 날마다 매질을 해서 한양의 김씨 부부가 연이어 자살하고 말았는데 임금은 해당 관리의 직책을 파면해 백성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뜻을 보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종친인 서평군 이후는 역관 홍대성에게서 빚을 받아내기 위해 집, 땅, 노비, 가재도구 등을 억지로 빼앗고도 모자라 협박하고 독촉해 견디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홍대성의 며느리가 자살하고 그 제수도 뒤이어 목매어 죽었는데 이효는 재물을 탐내 이익을 불리는 것을 일삼으며 제멋대로 매질에 집을 부수고 재산을 팔아 목숨을 보전하지 못하는 백성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홍대성이 빚 때문에 괴로움을 받자 홍대성의 아들이 그 아내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받아 자기 집에 급한 일을 구제하기 바란다고 해서 아내가 아버지에게 청했으나 재산을 내주지 않자 그녀는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영조는 그렇다면 이는 서평군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재물에 인색하여 딸을 죽게 한 것이니 참으로 잔인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곤장을 치고 이후에 벼슬을 파면하라고 명했고 특별히 홍대성이 진, 빚 300냥을 감면하게 했는데 나중에 사간원에서 이효를 귀양 보낼 것을 청했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영조실록 81권 영조 30년 4월 2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1754년 청건용 19년 간원에서 전달을 거듭 상달하나 허락하지 않다. 간원에서 상달하기를 빚을 거두는 것은 금령이 있는데 서평군 이호는 가멸은 역관의 빚을 거두기 위하여 가서 전투 노복 기명을 억지로 빼앗고도 모자라서 협박하고 독촉하여 견디지 못하게 하므로 역관의 며느리가 자살하게 되고 그 제수도 잇따라 목매어 죽었습니다. 한 빚을 거두는데 두 사람이 목숨을 아울렀으니 듣기에 놀랍고 슬픕니다. 국법이 엄해야 할 것이니 서평군 요를 파직하소서. 그 뒤에 임금이 어영대장 홍봉안에게 서평군 요의 일을 물었는데 홍봉안이 말하기를 과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긴 홍대성이 빚 때문에 괴로움을 받으므로 홍대성의 아들이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집에서 나누어 줄 재산을 얻어서 우리의 급한 일을 구제하기 바란다 하였는데 그 아내가 그 아비에게 가서 청하였으나 아비가 인색하여 주려 하지 않으므로 아내가 돌아가서 볼 면목이 없어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었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는 서평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아비가 재물에 인색하여 그 딸을 죽게 한 것이니 참으로 잔인한 사람이다 하고 추조 문 밖에서 결장하고 요의 벼슬을 파면하라고 명하였다. 한 해 뒤에 자살한 두 여인을 초기하여 특별히 휼전을 베풀고 300냥의 빚을 감면하게 하였다. 영조 50년 전주에 사는 송시성을 가진 양반이 시골에서 폭력을 써가며 채무를 징수하다 여인네들을 잡아들여 사사로이 악한 형벌을 시행해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사원부에서는 한지엄이가 원한을 품으면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는데 지금 몹시 가무는 것이 이러한 일에서 말미암은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송씨를 처벌할 것을 주청해 임금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산홍공상의 구분이 말해주듯 오늘날과는 달리 장인들의 고충도 컸는데 효종대 상의원의 장인이 내시의 비위를 거슬렀다가 물품을 내라는 독촉을 견디다 못해 목매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효종은 당장 그 내시를 잡아다가 처벌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처럼 당시에는 내시들 가운데 공무를 빙자하여 사익을 꾀하며 방자하고 포악하게 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세종 초기의 경우 가죽신을 만드는 이상저가 가죽신의 쌀과 바꾸어 팔았는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서에 잡혀갔고 이럴 때는 원래 곤장을 때리거나 군역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시서에서는 이상저의 나이가 많음으로 속전으로 팔관을 바치라고 했고 이상저는 집이 가난해 돈을 꾸어서 일관만을 바쳤는데
경시서에서 다 바치기를 독촉하자 그는 집 앞 회나무에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종은 크게 놀라서 대원등에게 말하기를 실정을 조사해 만약 가혹했다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이상좌의 집에 쌀 세석을 주고 받았던 속전은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중국 사신 일행의 횡포도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된 골칫거리였는데 중국 사신이 행차할 때 무역을 위해 사신을 따라온 중국 상인 등의 일행이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국가의 근본을 흔들리게 할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심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데 선조대에는 이들의 구박을 견디지 못해 죽은 자도 있었고 목매어 자살하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피해를 본 사신이 거쳐 지나가는 곳에 사는 백성을 위로하고 무마하기 위해 공물을 감면해주고 밀린 조세를 탕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수령들은 사신의 횡포를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바칠 뇌물을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이기도 해서 조정에서는 이런 일을 저지른 수령을 적발해 처벌하라고 관찰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나약한 백성들을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었습니다.